프레이머의 레이어, 이제는 스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그리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리드와 비슷한 기능 중에 랩이라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드와의 차이점도 비교해 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프레이머입니다. 그리드 같은 경우는 컬럼이나 로우와 같은 레이아웃과는 다르게 사이즈 조절이 조금 덜 직관적입니다. 레이아웃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레이어들의 사이즈를 한 번에 다룰 수는 없지만 그리드에서는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다뤄봤을 때 사이즈 컨트롤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랩은 컬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안에 포함된 레이어들이 가로로 쭉 이어지다가 자동으로 줄내림이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그리드와 매우 똑같아 보이지만 반응형에 따른 사이즈 조절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리드와는 차이를 보이죠. 오늘 예제는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예제를 활용해서 그리드와 랩의 기능 이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바로 그리드부터 따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미지 소스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아래 링크로 예제 템플릿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걸 바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빨리 그리드부터 알아보죠. 지난 영상에서 만든 예제에서 맨 위 섹션을 제외하고 아래 섹션은 모두 지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만들어둔 이미지 소스들을 그대로 활용할게요. 먼저 아래 빈 공간에 컬럼을 하나 생성해 줄게요. 안에 프레임들은 지워주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위에 데스크탑 레이어 아래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가로는 fill, 세로는 일단 100VH로 해줘요. 세로는 금방 다시 바꿔줄 거예요. 다음으로 레이어 창으로 가서 이 섹션의 이름을 그리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화면에서는 오른쪽 편집창에 가서 레이아웃의 디렉션을 로우로 바꿔주는데요. 어차피 이미지 넣고 나서 그리드로 다시 바꿔줄 거니까요. 이제 왼쪽에 이미지 소스 중 제일 윗줄 12개 정도를 모두 선택해서 그리드 섹션에 넣어줍니다. 근데 혹시 지금 저처럼 섹션에 바로 안 들어가시면 왼쪽 레이어 창에서 드래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집창에서 레이아웃을 그리드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그리드의 설정을 하나하나 알아볼 겁니다. 먼저 패딩을 좀 넣어서 여백을 좀 줘볼게요. 이제 위에 보면 컬럼과 로우가 있는데 레이아웃과 동일해요. 컬럼은 행의 개수를 말하는 걸 거고 로우는 열의 개수를 말하는 거겠죠. 각각의 개수를 고정적으로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컬럼은 3, 로우는 4로 해두고 아래 어드밴스드로 가보겠습니다. 어드밴스드는 그리드 안에 포함된 레이어들의 사이즈를 컨트롤해주는 겁니다. 위에 오토, 픽스드 이렇게 있는 건 행의 사이즈를 자동으로 조절하느냐 아니면 고정적으로 설정해 놓느냐인데 우리는 먼저 픽스드로 해놓고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를 보면 가로 세로를 각각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아래의 세로를 현재 fill 컨테이너에서 fit으로 바꿔줘 볼게요. 그럼 사이즈가 바뀌었죠? 아래가 잘리니까 섹션의 세로 사이즈를 fit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방금 어드밴스드에서 세로를 fit에서 fit으로 바꿔주면서 사이즈가 달라진 이유는 fit일 때에는 그리드 섹션의 사이즈에 맞춰 안에 소스들을 자동적으로 균등하게 채워준 거였고 fit은 이미지 소스의 세로 사이즈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높이를 fit이 아닌 fixed로 해서 사이즈를 바꿔볼까요? 다시 어드밴스드에서 세로를 fixed로 바꾸고 한번 숫자를 바꿔보면 안에 레이어들이 한 번에 바뀌게 되죠. 이제 다시 fit으로 돌려놓고 어드밴스드를 나와서 이번에는 그리드 안에 포함된 레이어는 각각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리드 안에 레이어를 하나 선택하고 편집창 제일 위에 포지션을 볼게요. 그리드에서도 포지션을 릴레이티브, 앱솔루트, 그리고 스티키까지 해볼 수도 있어요. 잠깐 스티키를 해볼까요? 스티키가 적용되려면 상위 레이어의 오버플로우가 모두 비지블이어야겠죠. 길이가 짧으니까 몇 개 복사해서 길이만 좀 늘려볼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한번 보면 이렇게 스티키도 적용이 되겠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포지션 아래 사이즈로 가볼게요.
여기 스팬이 있죠? 이건 폭을 뜻하는 건데 한번 이걸 2컬럼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가로폭이 2칸 사이즈로 적용이 되죠. 그럼 세로는 안 될까요? 물론 됩니다. 대신 세로 길이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드밴스드로 가서 높이를 핏이 아닌 픽스드로 바꿔줘야 해요. 그리고 보면 스팬에 로우 항목이 추가됐죠. 이것도 to row로 바꿔주면 이렇게 마치 퍼즐처럼 가로 세로 2칸씩 할당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미지들도 사이즈를 각각 조절해 볼까요? 따라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각자가 원하시는 대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가보면 이렇게 보일 거고, 화면 사이즈를 조절해보면 반응형으로 따라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만 하는 걸 원하지는 않죠. 이번에는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한 줄에 3개, 4개, 5개씩 나타나게, 즉 자동 줄내림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일단 Ctrl Z 혹은 Command Z를 눌러서 다시 사이즈를 변경하기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드밴스드로 가서 가장 먼저 세로 사이즈를 핏에서 픽스드로 바꿔줄게요. 사이즈는 300픽셀로 입력해 줄 건데 이건 변화를 좀 더 보기 쉽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컬럼 항목을 오토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보면 자동 줄내림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아까 우리가 해봤던 아까처럼 레이어들의 스팬을 다양하게 해줘 볼게요. 또한 레이어를 하나 선택하고 방향키를 눌러보시면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미리 보기를 가볼게요. 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조정되다가 자동으로 줄내림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번에는 각 레이어의 가로폭을 설정해 줄 거예요. 즉 줄내림의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나가서 다시 어드밴스드를 클릭하고 가로 사이즈를 보면 200픽셀 미니멈으로 되어 있죠. 이건 이미지의 가로폭이 줄어들다가 1컬럼의 가로 사이즈가 200픽셀이 되면, 즉 컬럼 한 칸의 가로 사이즈가 200픽셀이 되면 줄내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변하도록 하되 최소값을 정해줄 수 있고 픽스드로 고정해줄 수도 있어요. 미니멈으로 하고 사이즈를 막 키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들이 전체적으로 커졌죠. 최소 사이즈를 키워줬으니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다듬어주고 그리드 섹션에 타이틀 텍스트 하나만 추가해준 다음 그리드는 마무리해볼게요. 참고로 이렇게 그리드를 넣고 위에 텍스트를 넣어주고 싶을 때는 텍스트 레이어를 그리드 레이어 안에 넣지 마시고 구분 지어주세요. 별도로 컬럼을 하나 생성하시고 그 안에 텍스트 레이어를 넣으신 다음 그리드 섹션 위에 배치해주고 패딩이나 여백 프레임으로 간격을 맞춰주면 되겠죠? 제 경험상 이게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랩을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밖에 컬럼을 하나 생성해주고 왼쪽에 소스들 중에서 또 한 줄을 모두 선택해 가져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컬럼을 생성해 주려고 했는데 자동적으로 로우가 생성되었으니까 편집창에서 디렉션을 바꿔 컬럼으로 바꿔주고 아래 랩을 yes로 활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처럼 바뀌었죠. 뭐가 다른지 미리 보기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비슷하면서 다르죠. 가운데 정렬인 건 레이어의 얼라인을 가운데 정렬로 해줬기 때문이고 사이즈가 고정되었다는 점도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리드에서도 어드밴스드에서 가로 사이즈를 픽스드로 해주면 똑같아져요. 그럼 핵심적으로 다른 점은 뭘까요? 3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리드는 퍼즐처럼 조각조각 맞춰볼 수 있다. 각각의 소스들이 세로 길이가 다를 때 그리드는 퍼즐처럼 빈틈을 채워줄 수 있고 랩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랩은 기본적으로 컬럼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로 쭉 나열을 해주되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감싸준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자동 줄내림이니까 레이아웃이 애초에 세로 정렬인 로우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죠. 그럼 두 번째, 그리드는 포함된 레이어들의 사이즈를 한 번에 컨트롤하기에 용이하고 랩은 개별적으로 신경 써줘야 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디자인이든 사실 두 가지 모두 동일한 모습을 연출해내는 게 가능하긴 해요. 다만 손이 어느 부분에 더 가고 덜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는 게 제 느낀 점이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할까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영상 끝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전에 랩을 좀 더 다뤄보면서 랩의 특징이나 불편한 점을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다음으로 이 랩 섹션의 세로 사이즈를 핏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그리드 섹션 위에 넣었던 타이틀을 복사해서 랩 섹션 위로 배치해줘 볼게요. 패딩으로 간격도 좀 넣어주고 타이틀이랑 패딩까지는 굳이 안 따라하셔도 돼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모두 선택해서 사이즈를 가로, 세로 비율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가로 사이즈를 픽스드가 아닌 릴레이티브로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이미지가 제한 없이 줄내림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개수는 고정하되 전체적으로 사이즈만 균일하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들을 가운데 정렬이 아닌 왼쪽 정렬로 해볼게요. 이미지들의 사이즈를 릴레이티브에서 다시 픽스드로 바꿔주고 편집창에서 디스트리뷰트를 스타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붙어서 줄내림이 되기는 하지만 줄내림이 적용되기 전까진 오른쪽에 공백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가운데 정렬로 바꿔줄게요. 지금처럼 텍스트가 함께 붙어있을 경우에는 정렬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텍스트도 같이 가운데 정렬인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보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꽉 찬 반응형이 중요하다면 그리드, 잠깐씩 공백이 생겨도 괜찮다. 랩, 행렬 개수 고정이 중요하다. 그리드, 행렬 개수가 별로 중요하진 않다. 랩, 포함된 레이어들의 변수가 다양한데 그걸 모두 컨트롤하고 규격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드, 변수가 별로 없다. 랩, 그냥 쉽고 간편하고 직관적인 게 좋다. 그럼 랩. 솔직히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상황엔 어떤 걸 꼭 쓰세요라고 답을 정해드리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어떤 디자인이든 두 개 모두 동일한 효과를 어떻게든 연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뭐가 더 수월하냐인 거죠. 디자이너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브랜드나 사이트마다 추구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저는 최대한 기능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춰 드려봤습니다. 직접 해보시고 또 느끼는 점이 다르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기에 분명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대망의 CMS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